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별 속에 숨겨진 아주 오래되고 매혹적인 역사 퍼즐, 한국 천문학의 놀라운 유산에 대한 겁니다. 이야기는 1983년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주 뜻밖의 장소, 기토라 고분이라는 7세기 왕릉에서 말이죠. 고고학자들이 무덤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건 바로 이 장엄한 별자리 그림, 천문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곧 엄청난 미스테리를 낳았습니다. 역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을 정말 큰 혼란에 빠뜨렸죠. 아니 왜 고대 일본의 무덤에 일본의 하늘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관측된 하늘이 그려져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추적이 시작됩니다. 자,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조선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천체 지도의 한 걸작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1467개나 되는 별을 일일이 돌에 새겨 넣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석각 천문도예요. 이건 그냥 지도가 아니죠. 하늘 전체를 돌 위에 영원히 기록하겠다는 정말 엄청난 야망의 결과물입니다. 이 지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당시 동아시아 천문학의 표준이었던 3원 28수 체계를 따르면서도 결코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자리를 잇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정대부처럼 한국의 지도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별자리까지 있어요. 아주 뚜렷한 독자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독자적인 천문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지식, 이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길고 깊은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보세요. 고구려 시대부터 그 전설적인 평형성 천문도가 있었고 이게 후대 지도의 원형이 된 거죠. 고려 시대를 거쳐서도 그 명맥이 쭉 이어져 오다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걸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일부러 우리 고구려의 잃어버린 천문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의 새로운 왕조가 하늘의 뜻을 잇는 이런 유구한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전통은 마침내 세종대왕 시대에 이르러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하늘의 지도를 그리는 걸 넘어서요. 시간, 바로 그 자체를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요. 달력을 중국에서 그냥 가져다 썼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이랑 중국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식 같은 중요한 천문 현상을 예측할 때마다 자꾸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과학적인 오류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왕의 권위가 하늘의 뜻과 직결되던 시대에 이건 정말 심각한 정치적 문제였어요. 하늘의 움직임도 제대로 예측 못하는 왕이라니 권위가 서겠어요? 그래서 세종이 특명을 내립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중국 달력은 물론이고 당시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아라비아의 이슬람 역법까지 전부 연구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두 역법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우리 조선만의 완벽한 달력을 만들어라.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였죠. 그렇게 탄생하는 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얼마나 정밀했냐고요? 일식이나 월식 같은 현상을 예측하는데 오차 범위가 단 1분. 네, 1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조선의 천문학. 이 사실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 일본의 기토라 고분으로 돌아가 보죠. 이 엄청난 지식이 그럼 어떻게 바다를 건너갔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라는 공식적인 외교사절단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전달됐어요. 당시 일본 학자들이 조선의 정밀한 역법이랑 천문기구를 보고는 완전히 감탄해서 통신사가 올 때마다 찾아와서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 직접적인 영향의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천문도를 보면 중국 지도에는 아예 없는 정대부 같은 조선 고유의 별자리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팔곡이나 천조 같은 별자리 모양도 중국식이 아니라 조선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우연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조선의 천문도가 일본 천문학 발전의 모본, 그러니까 일종의 마스터 카피
원본 역할을 했다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로 드디어 우리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겁니다. 7세기에 만들어진 기토라 고분의 그 천문도는 훨씬 이전부터 한반도의 선진 천문 지식이 일본으로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극적인 증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런 옛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 수백 년 전의 꼼꼼한 기록들이 현대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현대 천문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역사 기록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이다. 이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1604년의 객성, 즉 손님별에 대한 관측 기록은요.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케플러 초신성이 폭발 직후에 빛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수백 년 전의 기록이 21세기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살아있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4세기의 별 지도가 21세기의 초신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비밀들 역시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하늘을 올려다보았던 이 기나긴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식을 향한 인간의 탐구는 시대를 초월해서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요.